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해야 된다. 살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쇼크였었어요.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찌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때 공복이었는데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을 그만 드셔도 될 것 같다. 대단하시네요. 지금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들어오셨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몸을 좀 정상화를 시키자라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식습관을 그때부터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먹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일반식을 조금씩 섞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식단을 먹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근데 혼자 사는 1인 가구에서 어떤 당뇨에 좋은 식단을 하고 그리고 이 당뇨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을까요? 일단은 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일주일에 헬스를 주 7일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이제 운동을 했었고 그때부터 아마 정제탄수화물, 칼국수, 라면 이런 것들은 안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밥은 해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요즘은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햇반을 살 때도 옛날에는 고민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현미밥이라든지 잡곡밥 이런 거 위주로 구매를 많이 했었고요.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고 그에 따라서 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제탄수화물을 줄이시고 네. 나머지 밥, 일반 탄수화물 네. 그리고 그거는 현미나 잡곡 네. 같이 하시고 야채하고 고기를 더 많이 드셨다. 네, 맞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그냥 일반 식단을 하셨다라고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고 운동만 하셨는데 네. 수치가 좋아진 건가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운영하는 이런 채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법을 모르고 운동을 할 때도 주로 살을 빼야지 이 병이 낫는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니까 유산소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확실하게 한 건 먹는 양을 좀 줄이자. 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이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밥을 먹어도 어떤 그릇에 어떤 밥이 나와도 저는 반만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는 약을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해서 위의 사이즈를 좀 많이 줄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요즘 또 이제 알고리즘 이런 것도 많이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또 많이 떠서 당뇨병 환자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 이유가 있나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찾아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을 테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근육을 키운다라는 거는 이제 근육에 스트레스를 줘서 이 근육을 파열시킨 다음에 다시 그 근육을 이제 생성시키는 그런 이제 행동인데 이때 사용되는 영양소들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들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 당뇨병을 치료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근육이 다 빠져서 허벅지가 굉장히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운동 위주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4년 동안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이전과 같이 일단은 체중 조절부터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 같은 경우에는 살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병원은 이제 계속 다니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추적 검사를 해서 혈당 떨어지는 수치와 당화혈색소 떨어지는 수치를 계속 확인을 했었고 점점점 좋아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늘리고 먹는 것도 조금 더 몸에 좋은 걸 이제 찾아서 좀 먹게 되고. 그럼 첫 그 2년 동안에 좋아지셨고 나머지 2년은 욕심이 나셔가지고 네. 더 만드신 네, 그렇죠. 거 보면 그럼 네. 첫 2년 동안에 몸무게라든지 네. 아니면 혈당 수치, 네. 당화혈색소 수치는 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2년 동안은 계속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요로결석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된 상황에서는 6.9, 7.0 이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 오히려 공복혈당은 조금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당을 섭취를 했느냐를 평균을 내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래도 한 번씩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참 참기 힘들죠, 먹는 게. 네, 그렇죠. 2년 동안 관리를 하셔서 네.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마지막에 2년차 됐을 때가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떨어뜨렸었고요. 공복혈당은 140에서 150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체중 같은 경우에는 90kg대까지 내려와서 네, 좀 정체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110, 네. 120kg 정도 네. 되셨다가 잠깐 관리하셨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병원에 그때 이제 요로결석이 네. 있어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때 체중은 몇 그때 킬로? 한 105k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90kg까지 네. 15kg 정도 감량을 하셨고. 네. 자, 그럼 2년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치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 2년은 욕심이 나셔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을까요? 이제까지 봤던 그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나 뭐 TV를 통해서 봤던 데이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뭐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이 탕후루나 이런 음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의사분들도 계셨고 그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저한테는 좀 쇼크였었어요. 대부분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밥을 먼저 먹어요. 반찬에다가 밥을 먼저 먹는데 그렇죠. 한 그릇 먹고 네, 싶어요. 그렇죠. 네. 순서를 바꿔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밥을 먹지 말고 그 전에 야채를 섭취를 합니다. 뭐 같이 나오는 뭐 고추라든지 아니면 뭐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추, 깻잎 이런 걸 밥 없이 그냥 쌈장이나 뭐 고추장 이런 것도 맛은 있지만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야채를 먼저 먹고요.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먹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도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을 먹는데 이 순서를 지켜서 먹으면 탄수화물을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순서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항상 또 먹는 양 조금 더 줄여보자 조금 더 줄여보자 그래서 먹는 양도 줄였고 네 그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순서가 저도 듣기로는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순서로 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당뇨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때 네. 여러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음식을 먼저 먹어서 네. 좀 안정화시키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하는 게 좋다고. 네. 그런데 딱 그 순서대로 하셨네요. 네, 사실 이렇게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네, 같은 그렇죠. 것도 예, 팔에 이제 네. 붙이는 거 많이 붙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손을 찔러가지고 이제 혈당을 재는 거를 썼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먹는 순서를 바꾸고 나서 혈당을 측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하더라고요. 네,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에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식단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고, 네. 그럼 또 운동은 계속 하셨던 방법대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서 참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PT 받지 않은 이상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헬스장 처음에 등록하면 되게 좀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쭈뼛쭈뼛 거리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운동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걸 좀 어차피 헬스장 와서 하루 운동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2분할, 3분할, 뭐 4분할, 뭐 무분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당뇨 환자는 하체 근육이 많이 빠져서
하체 근육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헬스 유튜버 분들 것도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기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이제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또 많이 보고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 운동을 하되 전신 운동을 다 하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무분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네. 하신 거예요? 네. 주 7일은? 주 7일 다는 못했고요.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서 가볍게 사이클만 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 5일은 꼬박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또 하루에 2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그걸 꾸준히 하셨군요. 네. 다른 건 또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식재료를 좀 많이 바꿨었어요. 한 2년 동안은 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습니다. 양배추를 예. 이 당뇨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당뇨약의 주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입니다. 네, 그 소화불량 때문에 밥 먹는 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소화불량이 좀 심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싶었는데 마침 밥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야채이기도 해서 양배추가 또 소화불량이 또 좋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보자. 생으로요? 네, 생으로. 네. 채칼로 양배추를 썰어서 네. 식전에 먹었더니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도 엄청 잘 되고 혈당도 스파이크가 없이 그냥 완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양배추를 거의 한 통씩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채 썰어서 네, 식사하시기 전에 먹고 네. 그다음에 본 식사를 네, 하셨던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양배추 말고 네. 나머지 식단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일단은 헬스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그람 수가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뭐 정하려고 정한 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80kg라고 하면 뭐 적어도 80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이런 헬스 관련 이런 지식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고 처음에는 그냥 아무 고기나 닭고기도 먹고 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맛없게는 먹기 싫으니까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닐 테지만 조금 더 지방을 좀 줄여서 먹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훈제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지방을 좀 빼고 먹었던 것 같아요. 좀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섭취를 네. 하셨다. 그렇게 식단도 바꾸시고 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네, 양배추도 식전에 좀 드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과 주사는 계속 맞으셨고요. 약은 계속 먹었었고요. 네. 주사는 한 1년 정도 맞다가 끊었었습니다. 아, 그럼 병원에서 더 이상 주사는 필요 없다. 네, 오히려 좋아지고 있으니 음. 주사는 일단은 끊어보자 라고 해서 끊게 됐죠. 그럼 언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올해 9월 달이에요. 벌써 한 2달? 전이네요. 네, 얼마 전인데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잘 관리를 했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식 장사를 하면서 관리가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무책임하게 몸을 좀 그냥 버려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작년 12월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어야 됐어요. 스케줄이 처음에 안 돼서 병원을 못 갔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병원 예약을 놓쳐버리면 다시 예약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은 점점 그냥 흘러갔죠. 근데 그때와 달랐던 점은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하고 있었고 몸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9월 달이 딱 됐을 때 여름 이제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병원을 한번 가보자. 너무 오랜만에 와서 피 검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찌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때 공복이었는데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상인데. 그렇죠. 그때 약을 이제 안 드시고 계셨을 때. 네, 안 먹고 9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 그럼 작년 12월에 약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때 안 받으시고 그렇죠. 9개월 동안 버티신 거네요. 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사실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제 스스로 제 식단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얼마나 낮아졌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제 5.8이 나왔어요. 그걸 보시고 이제 그래프로 이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쭉 그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약을 그만 드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병원도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제가 들었을 때는 당뇨라는 병이 약을 한번 또 먹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네, 이제 약을 완전히 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되게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병원을 가서 교수님도 왜 얘가 이제 왔지라는 표정으로 보셨었는데 처음에는. 네, 교수님이랑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는 와중에 검사했던 다운 데이터가 교수님 컴퓨터로 이제 넘어왔었어요. 굉장히 놀라워하셨고 젊은 나이니까 가능했다. 아, 굉장히 독한 사람인 것 같다 당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얼마 전이니까 네. 아직 30대 중반이시고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꾸준히 하시고 네. 운동도 하루에 2시간이면 정말 힘드실 텐데 그걸 계속 하셔서 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지금은 완전히 이제 약도 다 끊으시고 네. 수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듣기로는 당뇨 관리를 하시면서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바뀌시면서 생긴 새로운 취미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캠핑을 좋아하게 됐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캠핑은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나오는 거. 이게 사실 캠핑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도 레시피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먹다 보니까 새로운 조리법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뭐 그릴도 있어야 되고 뭐 마당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그런 요리 장비들이나 이렇게 캠핑 그릴이나 이렇게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또 조리 방법으로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캠핑을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네, 캠핑을 시작하게 네 맞습니다. 원래 사실 오늘 이 인터뷰도 네. 처음에는 이제 컨셉을 캠핑장에서 아, 이렇게 네네. 놓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걸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촬영한 오늘 이날 정말 눈이 엄청 많이 네, 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캠핑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기를 구워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네. 아쉽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병을 가지셨고 또 지금은 그걸 이겨내신 경험자로서 네. 이제 20, 30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요즘엔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당뇨라는 병은 사실 평생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이라도 싸워서 이기면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길 수 있거든요. 뭐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뭐 밀가루를 먹지 않고 이런 것보다 삶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사실 당뇨 환자들은 특히나 지금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데 젊은 나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당뇨라는 병이 오면 일단 첫 번째로 오는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과 항상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삶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끈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저도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그때로부터 지금 뭐 몇 년이 흘렀지만 저도 이겨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물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개선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고 약도 끊으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약,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을. 그럼 마지막으로 루스터님에게 건강한 식재료란 어떤 걸까요? 저한테 건강한 식재료란 조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맛이 있고 먹었을 때
제 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건강한 식재료와 음식이라는 그 키워드를 몸이 아파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만, 그런 식재료들을 계속 먹다 보면 내 몸을 오히려 치유하는 그런 식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저희가 뭐 이걸 조리를 해서 먹을 때까지 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은 뭐 달걀이 될 수도 있고 뭐 닭이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요즘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큰 야채들과 육류를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닭장에서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키워지는 그런 닭들이 낳은 달걀과 그냥 방목을 해서 생성된 그런 달걀은 분명하게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식재료가 제가 먹었을 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관리 더 잘하시고 네, 계속 이렇게 완치된 상태로 지내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닭먹당 오늘 이야기는 루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